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증시 상황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들, 우리가 이번 6월 뿐만이 아니라 여름 시즌 사실상 이제 증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도 있고 숨고르기에 들어가기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증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부터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기업들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좀 철강 쪽이 움직임이 계속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증권주들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조정이 나오는 증권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증권주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타이밍에 증권주들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6,000원 돌파가 나와줘가지고 사실상 이제 드림시큐리티도 좋은 결과를 내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스미디어가 한번 이제 휘청휘청 하다가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횡보세를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나스미디어는 제가 이제 광고 마케팅 쪽으로 해서 눈여겨보셔도 좋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주봉상 여기 일목균형표 기준선 지지를 받치면서 가고 있고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러한 나스미디어 같은 기업들도 코로나로 인한 증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채 비율 약 10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불안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매력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 때문에 매력도를 찾기는 좀 어렵지만 투자를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도 2천억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본도 뭐 아주 매력적인 건 아니지만 무난하다. 사실 이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매출액 그리고 자산 부채 총계 여기에 따른 이제 부채 비율 그리고 자본 총계를 따져봤을 때 밸런스가 좀 괜찮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아직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밸런스 괜찮은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나스미디어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4천억이 되지 않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나스미디어는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도약을 할 수도 있겠다. 지금 자리적으로도 그리고 기업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현대헬리베이 같은 경우에 이미 슈팅이 어느 정도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살살 이제 수익 실현을 해나가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잘 익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 쪽은 저는 이제 LG 이노텍이랑 LG 디스플레이가 한번 시세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애플 쪽이나 아니면 LG그룹 주에서 반도체 쪽으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가 꽤나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쭉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을 잘 이용하면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1조 2천억 가량의 순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8조대라는 걸 감안해 보면 굉장히 PER도 저평가 그리고 이제 자본 총계도 14조 정도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도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순이익이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이었고 올해부터 이제 1조 2천억으로 다시 이제 도약을 할 걸로 기대되니만큼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부채 비율은 165%이긴 하지만 꾸준히 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향후 이제 부채 비율 감소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적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전혀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작년만 하더라도 1년 동안 2,361억으로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6천억으로 올랐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조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PER도 저평가,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는 자본 3조 정도를 감안해 보면 저평가라고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쥐고 있는 돈이나 아니면 차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걸 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괜찮고, 난 그게 아니고 새로운 이제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LG 이노텍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되니만큼 LG 이노텍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 계열사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괜찮을 것 같고, 제 KG그룹도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는데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가 저는 굉장히 크게 갈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KG그룹에서 이제 KG ETS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주고 있고, KG 케미칼은 아무래도 지주사다 보니까 추후에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KG 이니시스랑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슈팅이 나왔던 기업이고, 지금 기업이 확장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이 좀 규모가 커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지배구조라든지 할리스 커피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인수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 식음료 쪽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이니시스는 우리가 이제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PG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커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제를 할 때 나오는 거지만, KG 모빌리언스 이제 모바일 결제 쪽이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지금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 거를 감안해 보면 지금 굉장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주가가 떨어져 있다가 이제 도약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렴하고 있는 자리라서 KG 모빌리언스와 이제 KG 이니시스의 상승세가 상당히 이제 두드러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KG그룹에서는 KG 이니시스와 모빌리언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본다면 한국자산신탁이 괜찮을 수 있는데, 한국자산신탁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순이익이 1,000억이 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PER은 말도 안 되게 저평가고요. 자본총계 같은 경우에도 8,7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PBR도 저평가고, 부채 비율은 50%대로 준수한 편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점, 이 점이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술적으로 주가가 한 4,5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혹시 4,500원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한국자산신탁을 꼭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쭉 보면서 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KC나 KC텍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이번에 주가가 떨어질 때 한번 기회를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K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이익이 500억이 넘어가고 있는 기업인데 시총이 지금 4천억도 채 되지가 않아요. PER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자본총계도 6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평가죠. 심지어 부채 비율은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무슨 이런 높은 자리에서 추천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오히려 이 신고가 쓰고 있는 요 구간, 제가 봤을 때 월봉상 요 25,000원 구간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후에 25,000원 뭐 요 가격대, 이 아래로 만약에 떨어지면 증시가 무너져서 떨어지는 걸 거예요. KC가 2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만약에 2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증시가 만약에 폭락해서 KC가 25,000원 아래로 떨어진다? 저는 이제 매수 후보 순위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KC. 만약에 증시가 폭락했을 때 2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저는 KC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증시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25,000원 아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도 저평가라고 봅니다. 26,600원 뭐 이 가격도. 3만원도 전 저평가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뭐 한 89억 정도가 나오는데 뭐 만족할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뭐 사실상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이나 뭐 잘 나왔을 때 2천억 정도 내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외면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무슨 외면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외면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대감이 그만큼 생기지 않아서 주가가 좀 외면받고 있는, 실적에 비해 외면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번 기업의 규모가 막 일약 도약을 한다든지, 사실 이제 2016년도에 매출액이 이제 2,600억에서 5천억대로 올라서면서 이때 도약을 한번 크게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때 한번 굉장히 크게 KC가 도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는 뭐 17년도에 도약한 거 말고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이 없었습니다. 18년도 이제 그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한 대한민국 증시 장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한 낙폭까지 이때 한번 크게 떨어지고 나서는 지금 거의 뭐 한 26,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이번 기회가 아니라 KC는 이런 구간인 거를 감안해 보면 차근차근 모아나기 괜찮을 수 있다. 만약에 좀 떨어진다면 기술적으로는 좀 오른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KC는 저라면은 KC 같은 경우에는 증시 폭락이 나왔을 때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딱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단 다른 기업들 제가 뭐 제시해드린 다른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고 한번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꼭 포함을 시켜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증시 급락으로 인한 추세가 깨졌을 때 눈여겨보기에 괜찮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부채 비율도 낮고 안정성도 있고 순이익도 꾸준하게 뽑아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게 크게 타격이 있지는 않았어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하고 후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좀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뭐 추세가 크게 깨진다면 이런 기업들은 저는 꼭꼭 증시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질 때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삼성물산이나 CJ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도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주사 쪽으로 이쪽은 저는 강력하게 베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CJ, 삼성물산 자본가치, 자산가치를 다 감안해보면 좀 강력한 베팅을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CJ 제일제당이나 뭐 CJ ENM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베팅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곡물 관련된 시세를 노려보면서 제일제당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쪽 그리고 영화산업의 이제 회복세를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CJ ENM의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NM 실적도 굉장히 회복세가 많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조 6천억인데 저는 한번 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주사로 꼭 눈여겨보라고 했던 기업 중에 또 하나 더 있죠. SK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세를 보여주면서 수렴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유튜브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하는 사이트 있는데 거기서 공개 방송, 무료 방송에서 제가 추천드린 무료 추천주거든요. 그때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 젠백스링크 수익 잘 내셨을 것 같은데 수익 축하드리고 이거는 이제는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S&T 그룹이 최근에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S&T 홀딩스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게 지금 현재 3,000억대, 3,4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에 1,270억에 순이익만 700억이 넘게 나왔어요. 780억 정도. 근데 시총은 3,400억입니다. PER 당연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PBR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가 1조 6천억이에요. 근데 시총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빼면 순자본만 1조예요, 1조. 예, 부채를 빼면. 그렇기 때문에 이 1조 6천억에서 부채를 빼면 이제 1조가 남는데 그래도 3천억보다 훨씬 많은 돈을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이 그냥 팔려나가도 1조는 줄 수 있다라고 봐요. 대략적으로. 근데 지금 기업의 몸값이 3,400억이다? 이렇게 싸게 나와 있는 기업들은 지금 윗꼬리 한번 달았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주워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가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부채 비율도 되게 낮죠? 4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실제 자본을 많이 쥐고 있는 심지어 배당도 많이 줍니다. 작년에 4%나 줬네요. 일반적으로 한 3% 주다가 한 4%까지도 줬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밸런스 좋은 기업들은 주가 더 뛰기 전에 좀 잡아놔야 되지 않나. 지금도 되게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S&T 그룹주가 심상치 않다 해서 이거저거 봤더니 모티브도 괜찮더라고요. 에너지는 이미 급등이 나와서 이건 늦었고 중공업도 슈팅 윗꼬리 한번 세게 달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윗꼬리 달고 이렇게 무너질 때 있죠.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홀딩스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이 S&T 그룹에서는. 그 다음에 모티브랑 중공업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S&T 모티브랑 S&T 중공업 하위 카테고리로 해서 같이 눈여겨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또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좋게 보는 건 홀딩스, 그 다음 모티브, 그 다음 중공업 순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한번 관심 종목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 단타사냥꾼 어플 운영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어플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황이라든지 무료 추천주 모두 받아가시고 산업 분석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